최근 바이오 섹터의 봄 기운이 물씬합니다. 업종 내에서 52주 신고가 경신 종목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바이오가 상승한 배경부터 살펴봐야겠죠. 네, 바이오주들이 활활 타오르는 이유는 결국 금리 인하 이슈라든가 학회 이 두 가지 개념을 먼저 들 수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바이오. 이런 그 공식을 대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돈들이 들어오면 신약 개발도 좀 더 탄력을 붙일 거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신약 개발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을 많이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또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사이까지 아마케라든가 여러 가지 JP모건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아스코라든가 이런 그 학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발표가 나기 전부터 벌써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요번에 그 미국 바이오 보안법 통과에 따른 반사이익 또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고 또 관심을 갖고 좋은 종목들은 또 매매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이탄 호재로 바이오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높은 주가 상승률로 바이오 섹터 부활을 이끌었을지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얼어붙었던 바이오 섹터에 봄바람이 불면서 주도주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어떤 종목들이 높은 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바이오 종목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이죠. 올해 들어서만 12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 역시 10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바이오주 랠리를 이끌었고요. 이어서 HLB 역시 간암치료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9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바이오주가 상승한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 상승하면서 대장주 체면을 지켰고 유한양행 역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셀트리온이 올해 들어서 20% 이상 하락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 16%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바이오주 투자 역시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곧이어서 주가 상승을 예고한 바이오 섹터 내 탑픽 종목 5스타가 엄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바이오주 상승 랠리의 도화선이 된 종목 역시 알테오젠일 텐데요. 글로벌 빅파마죠. 머크와의 독점 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떨까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이슈화가 되면서 주가에 본격적으로 적용을 받는 네. 때였기 때문에 아까 김영우 대표님 표현을 빌리자면 신바람 난 이 적토마가 날아가는 네.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더 추가 상승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추가 상승까지도 나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횡보를 하는 구간입니다. 주가가 오른 만큼 이제 차익 실현도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과열 구간 이후에는 수급이 분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과열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을 하는데요. 수급 분산 과정에서 하락하는 구간이 꽤 크게 나올 수가 있고 조정이 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익 실현과 함께 다시 바닥이 확인이 된다면 애초 초기 매수가보다 좀 지금 주가가 높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매도하지 않고서 가져가면서 최고점의 모든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하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함께 병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알테오젠의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도주 찾기가 지금 한창인 것 같은데 김태훈 대표님이 이제 지난 방송에서 제2의 알테오젠 찾아야 된다라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또 방송에서 좀 선정해 주신 종목들 보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기술 수출 수에 기대감 있는 종목들로 두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요. 오스코텍과 ABL 바이오가 3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충분한 수익 구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주된 관심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이것을 포착을 좀 하시면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필살기에서 친구 추가를 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HLB 그룹주의 강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주는 장중에 이제 악성 루머로 급락하다가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죠. HLB의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이 미국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고 또 오는 5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연구대표도 HLB의 3개월 네. 만에 120%의 수익률을 세이브시킨 그런 종목입니다. 멋진 시점에서 매수도 했는데요. 5월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가파른 상승세로 이격과다의 단기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좀 더 상승을 해줄 수는 있지만 혹시나 매수 타점이 조금 높았던 분들은 반드시 스탑로스를 좀 걸어두시고 안전하게 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거꾸로 만약에 FDA 벽을 넘는다면 그야말로 넘사벽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에 놓고서 저울질을 하면서 관리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올해 바이오주의 상승 흐름을 보면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코스닥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바이오 섹터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바이오주가 올해 주도주 자리를 좀 꿰찰 수 있을까요? 뭐 이미 확산이 되고 있고 네. 지금도 주도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HLB의 악성 루머가 한번 오후장에서 번지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HLB 주가가 흔들림과 동시에 코스닥 지수 역시 크게 흔들렸고 거래소까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바이오주, 특히 그중에서도 대장주인 HLB는 주도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HLB와 같이 FDA 승인이라는 하나의 이벤트,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은 이 기간까지는 활발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외에도 기술 수출이라든지 MOU와 같은 이런 내용을 갖춘 종목들, 이런 바이오주들은 활발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 종목 선택이 수익을 좌우할 텐데요. 사실 바이오주의 경우는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서 기업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세 분이 이 바이오주는 올해 꼭 들고 가자라고 생각하는 탑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그리고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다양한 종목들 선정해 주셨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알테오진이나 HLB를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도주는 주도주지만 따라 사기는 어렵고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사팔사팔하는 정도만 가능해 보여요.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 제가 볼 때는 단언적으로 CDMO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줄여서 삼바랑 그다음에 ST팜인데요. 이 두 종목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좀 가져다 줄 종목이 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입장으로서 한 10년을 먹여 살렸다 그러면은 앞으로든 이 CDMO 쪽이 10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충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은 물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쾌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이재용 부회장이 얘기를 했듯이 삼성에다가 바이오를 갖다 입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비싸더라도 아끼지 말고 한 주씩이라도 꼭 사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ST팜은 특히나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CDMO 관련주입니다. 올리고 헥산에 대한 세계 1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캠 바이오요. 네, 저도 지난 시간에는 바이오주 중에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네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단기적인 측면, 왜냐하면 일정들이 많이 이제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신약 연구개발 기업인데요. 합성 신약과 요즘 각광받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에 집중하는 기업인데요. 지난해에 얀센 바이오테크와 2조 2,4천억대의 기술 수출 계약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다가 이번 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4월 초에 미국 아마케의 레고캠 바이오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때까지는 상승 탄력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의 조정 구간을 한번 매수 타점으로 포인트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한양행이요. 네. 유한양행을 저는 탑픽으로 꼽고 싶은데요. 올해 조금 긴 호흡으로 아마 들고 가실 종목으로 적당하다 생각이 들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폐암 치료제 렉나자죠. 지난 2018년에 얀센과 1조 4천억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얀센이 올해 FDA와 EMA에 동시에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로열티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렉라자가 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점을 하나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생겨나고 있는 제약바이오 ETF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과 함께 가장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바닥 대비 한 25%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아직 상승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조금 만족감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7만 원 초반대에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 마지막 이슈 만나볼까요?